가족에게 알리겠다. 몰래 카메라로 유부녀를 협박한 20대의 사건이 오늘 나왔습니다. 요즘 마약 몰카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. 근절돼야 됩니다.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. 가족에게 알리겠다. 몰래 카메라로 유부녀를 협박한 20대. 2017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A씨, 남성이고요. 29살 남성과 유부녀 B씨. 잘못된 만남이었죠. 약 1년간 채팅과 영상통화로 가까워진 두 사람. 지난해 11월에 울산의 한 모텔에서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. 이때 이 29살의 남성인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해뒀다라고 해요. 그리고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유부녀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연락처와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거예요. 사후로 이 20대 남성이 유부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금 당장 1,000만 원이 급하다. 해결이 되면 다 지우고 영상도 지우고 연락처도 지우고 싹 다 정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영상을 캡처한 캡처 사진과 또 이 유부녀의 가족 연락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송을 합니다. 그런데 이후에도 협박 메시지가 지속됐어요. 돈 안 주면 나도 나몰라라 할 것이다.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. 시어머니에게 보내겠다.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. 겁먹은 이 유부녀 1,000만 원이 줬으나 협박은 지속됐습니다. 돈을 더 주면 지우겠다.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. 3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을 추가로, 그러니까 총 1,600만 원인 거죠. 추가로 갈취한 그 사건입니다. 배상훈 프로파일러.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연락을 하면서 두 사람이 뭐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울산에서 만났던 관계가 있었던 그날이 뭐 실제로 첫 만남이었습니까? 아니면 뭐 몇 번 만나다가 그날 한번 몰래 촬영하는 겁니까? 보통 이런 거는 절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채팅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. 절대 없다.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은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서 특정한 채팅 앱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1년 뭐 하여튼 짧게는 2달,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어떤 채팅상의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특정한 디데이를 정한 다음에 이런 범죄를 시도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다. 예. 보통 이런 범죄자들은 보통 2셋 이상, 최소한 6 이상씩의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. 예, 이게 말입니다.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이 20대 남성이 몰래 이게 빼돌렸다는 거예요. 해당 여성 입장에서 그 동영상 캡처본과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. 거의 뭐 얼어붙는 느낌이었을 거고. 예. 이거는 이 수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초범이 아닙니다. 초범이 아니다. 이것을 이렇게 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경험치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죄 여부라든가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대포폰 같은 걸 찾아갖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갖고 이것을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.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 보통 대포폰을 씁니까? 예,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형태의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. 예. 야, 이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정말로 진실한 어떤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기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접근하는 건지 뭐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나치게 잘해준다거나 분수에 맞지 않은 형태의 어떤 특정한 선물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과장된 행동과 말들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만 기울이시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범인들의 패턴이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과장되게 선물을 준다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. 과장된 말을 하거나 과장된 상황에 있는 배경의 사진을 뭐 있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보통 푸사라고 하죠. 예. 여러 가지 형태 배경 사진 두고 그러면서 그러면 조금 이상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굉장히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장면을 자꾸 뭐 연출한다던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도하게 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던가 이런 패턴입니까?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알고 보니 이 남성이 본인의 중학교 동창에게도 뭐 보증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갈취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이제 공갈과 공갈 미수가 됩니다. 이거는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이제 갈취한 뜯어낸 거죠.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창 부분이 약간 달라요. 이거는 사기가 됩니다. 사기다. 예,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, 갚을 능력도 없이 그냥 빌린 다음에
갚지 않은 겁니다. 이건 사기가 되는데요. 그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1,500만 원 빌리면서도 또 이제 중학교 동창을 또 연대 보증으로 세웠거든요. 예. 이거 역시 또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할 때 이런 그 공갈과 함께 이런 사기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. 특히 유죄의 경우에 양형을 합니다. 즉 예. 형량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도 있고 공갈도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거예요. 다 줬고 또 아까 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잖아요. 이게 그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.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는 판단받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,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의 어떤 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거. 예. 이게 비밀 침해죄가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물론 그냥 이제 비밀을 해제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.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알아내면 이거는 별도의 비밀 침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여성 1,600만 원 다시 혹시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? 받아낼 수는 있죠. 하지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나는 모르겠다. 나는 돈 줄 생각 없고 차라리 그냥 징역형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두 가지 사건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